올해 필러를 맞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 일단 오늘의 내용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 백신 FDA 자료에 필러 시술과 관련된 특이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먼저 안내해 드리고 뒤에 백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백신을 투여한 15,000여 명 중에 2명이 얼굴의 일부가 붓는 현상이 있었고 1명이 입술이 붓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3명 모두 과거에 미용 목적으로 입술과 얼굴에 필러를 맞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FDA에서는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이 필러와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시술 부위에 염증을 더 일으킨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모더나 회사 측도 백신이 원인이었음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었습니다. 3명 모두 추가 약물 치료를 받고 나서 증상은 모두 호전되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던 걸까요? 일단 추정은 이렇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됐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몸 안에 남아있는 필러를 외부의 적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3명 중 1명은 과거에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도 비슷하게 얼굴이 붓는 일을 겪었다고 하네요. FDA에서는 필러를 맞은 상태에서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뿐인데도 해당 부위가 붓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닥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감기에 걸려도 면역 반응은 활성화되니까 그렇게 되면 필러의 존재를 격렬하게 외부의 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조적으로 거의 동일한 화이자 백신의 경우 2만여 명이나 백신을 맞았지만 비슷한 부작용 사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화이자 백신 연구에서 필러를 맞은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러로부터 안전한 백신이 화이자 백신인지 모더나 백신인지 비교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필러가 백신 면역 반응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데이터 또한 없죠. 그저 모더나 백신에 대한 찝찝한 느낌만 안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필러를 맞았거나 올해 맞으실 계획이 있다면 일단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백신을 미룰지, 필러를 미룰지, 필러를 제거할지, 아니면 경미한 부작용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수해 볼지. 물론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모더나 백신에 대해 핵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신다면 조금 더 와닿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약 18세 이상의 성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효과는 엄청 좋습니다. 빨강색이 백신 그룹, 파랑색이 가짜약 그룹인데 감염자 비율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한 달에 걸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게 되면 백신의 예방 효과는 약 94%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화이자 백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다만 고령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좀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고령자에 대한 효과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거든요. 모더나 백신의 최강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 환자로 진행한 피실험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증 질환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피실험자들에서도 95% 이상의 훌륭한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부작용 파트인데요. 대체로 독감 예방 주사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부작용 반응들을 보였고요. 2차 접종을 하면 빈도는 좀 더 많아지는 양상이었습니다.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모더나 연구에서도 안면 신경마비 증상이 있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것을 보고하고 있지만 FDA에서는 이 안면 신경마비 증상에 대해 조금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3명 중 1명은 뇌졸중으로 입원해 있던 환자였고 다른 1명은 호흡기 감염이 있던 상태의 환자였는데요.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백신의 투여가 안면신경마비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납득은 가는데 FDA가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을 조금 더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백신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몇몇 케이스 있었는데요. 15,000여 명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사지부종, 호흡곤란, 자율신경장애 등이 각각 한 건씩 있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서 보였던 아나필락시스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망 사례는 총 13건이 있었는데 가짜약 그룹에서 오히려 빈도가 더 많았고요. 사망의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백신과의 연관성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그리고 모유 수유 여부, 면역 저하자에서 투여가 안전한지, 효과가 얼마나 갈지,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다른 백신들과 같이 맞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최소 1, 2년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원래 임산부는 연구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13명의 임산부가 우연히 연구에서 걸러지지 않고 참여가 돼서 1차 백신 접종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임산부들에 대한 약물 독성 여부 평가 자료가 FDA에 제출이 됐고 FDA에서는 검토 후 이 정도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1차 접종의 양으로는 출산이나 태아 발달에 부작용을 끼치진 않았다라고요. 물론 임산부가 맞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백신이 효과가 있는 걸까 싶기도 한데요. 현재 공식적으로 보고된 각 회사 백신들의 예방 효과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부터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겠습니다. 필터링해서 기사를 보셔야겠죠. 지금까지 3편에 걸쳐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3개의 백신을 모두 비교 분석해서 어떠한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을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